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몸이 이상한 행동, 예를 들면 긴장될 때 땀을 흘리거나 멋진 꿈을 잊어버리거나 장거리를 이동할 때 참을미를 할 때면 걱정이 되시나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시겠죠? 그 이유를 알려줄 이 잠수함에 올라타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의 몸이 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건지 확인해 봅시다. 1번. 우리는 왜 입술을 깨무는 걸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입술을 깨무시나요? 입술을 깨무는 한 가지 이유는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입술을 깨물도록 신체에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덜 생각하고 진정하도록 합니다. 심리와는 연관이 별로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추위 때문에 입술이 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입술을 깨물어서 다시 촉촉하게 만들라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입술이 갈라지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따끔거리죠. 챕스틱을 좀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2번. 우리는 왜 꿈을 잊어버릴까? 여러분은 우연하게도 할리우드 영화의 대본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깨자마자 여러분은 꿈의 90%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막는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구조적, 논리적, 그리고 특정한 순서로 기억합니다. 꿈은 혼돈 상태입니다. 상징과 이상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반은 이미 생각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생각을 많이 잡아먹는 꿈까지 있을 필요는 없지. 네, 저의 뇌는 이상한 사투리를 씁니다. 아무튼 우리는 종종 다가올 날에 대한 생각을 하며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꿈이 그 즉시 기억 저장소로부터 방출되는 것이죠. 3번. 우리는 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날까? 그러게요, 뇌야. 왜 나의 잠을 줄이는 거니? 그건 지가 직장이나 수업에 늦을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단지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것이 우리의 몸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자 우리의 뇌는 각성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초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꽤 유용하겠네요. 그러면 늦잠 자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4번. 우리는 간지럽힘을 못 참는데 왜 웃음으로 반응하는 걸까? 그건 간지럼을 많이 타는 부위, 겨드랑이와 배가 중요한 기관과 동맥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감하게 되어 있죠. 간지러움에 대한 반응은 모든 신경들이 받는 자극에 대한 쾌락이라는 느낌과 우리의 중요한 내장에 대한 공포라는 느낌의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고자 눈물이 날 때까지 웃거나 간지럽히는 사람에게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간지럽히면 우리의 몸은 그 즉시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하지 않으니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도 간지럼은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5번. 우리는 왜 긴장하면 땀이 날까? 우리의 겨드랑이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얼룩이 생깁니다. 발표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그리고 면접을 보고 있을 때 창피하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이것은 우리의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땀을 방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라이벌과의 헤드록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초기 인류였다면 여러분의 축축한 피부는 미끌미끌했을 것입니다. 또한 축축한 손바닥은 나뭇가지에 더 잘 매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있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적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나무를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걸요. 네, 정말 유용하네요. 6번. 날씨는 어떤 방식으로 두통을 유발하는 걸까? 날씨가 변하면 기압도 변합니다. 우리의 혈관과 신경은 이러한 기압의 차이를 느끼면서 반응합니다.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경련이 일어나죠. 이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혈관은 탄성이 있으며 날씨가 급변해도 빠르게 회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혈관과 신경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체 내부와 외부에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두통이나 편두통 형태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것은 우리의 몸이 더 편안한 환경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 우리는 왜 참을미를 느낄까?
수천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운동에 익숙해졌습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바로 그 두 가지죠. 인간의 역사와 비교하면 자동차가 나타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직 차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차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근육이 이완됩니다. 즉,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균형을 감지하는 우리의 뇌에는 움직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뇌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독에 중독되었어. 그렇다면 독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메스꺼움입니다. 8번. 햇빛은 피부를 검게 만드는데 머리카락은 왜 옅게 만들까? 우리가 일광욕을 할 때마다 진정한 전투는 피부의 표면에서 벌어집니다. 태양은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피부는 특수한 색소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이 색소의 이름은 바로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전방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자외선을 맞으며 흡수합니다. 점점 더 많은 색소가 생성되면서 우리의 피부는 더 검어집니다. 머리카락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머리카락에도 비축되어 있는 멜라닌이 조금 있긴 하지만 머리카락은 우리의 피부처럼 멜라닌을 생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모든 멜라닌을 잽싸게 태워버리면 머리카락이 색소를 약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동요와도 같네요. 작은 색소는 시장에 가고 작은 색소는 집에 있고 작은 색소는 뭐라고요? 아, 색소가 아니라 꿀꿀이라고요? 죄송합니다. 9번. 귀에서 왜 울리는 소리가 들릴까? 그 울림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귀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귀의 내부는 음파를 만나면 진동하는 수천 개의 작은 유포 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안녕, 음파야. 오! 이 진동들은 신경 자극을 일으키고 그것을 뇌로 보냅니다. 우리의 뇌는 그 신호를 처리하고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끄러운 음악을 자주 들으면 그 신경세포들은 손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경세포들은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음파가 들어오지 않아도 뇌에 거짓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신호가 갑작스러운 울림인 것입니다. 10번. 너무 빨리 일어났다가 머리가 어지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워있는 자세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발과 다리로 몰리게 됩니다. 정말 고맙다, 중녀가.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몸은 금방 회복됩니다. 혈액의 흐름이 우리의 뇌로 돌아와 어지러운 느낌을 완화시키기 때문이죠. 11번. 우는 것은 왜 목에 이상한 멍으로 생기게 만들까? 이번에도 진화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뇌는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네, 심지어 슬픈 영화를 보면서 울고 있는 것뿐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기 위해 모든 산소를 근육으로 보냅니다.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팽창합니다. 그래서 부어오른 그 근육 주변으로 무언가를 삼키려고 하면 그 멍울 같은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12번. 우리가 재채기 하는 동안에는 심장이 멈춘다는 게 사실일까? 이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재채기 하는 동안에는 몸이 얼어붙으며 심장도 멈춘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중세 시대의 미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줄 과학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몸이 너무 많은 공기를 방출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심장이 영원히 멈출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재채기가 코 안에 있는 가려운 것을 몸이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3번. 우리는 왜 밥을 많이 먹고 난 다음 게을러지는 걸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원시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생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 음식과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플 때 더 활동적이게 됩니다. 너의 원시인 뇌가 음식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음식을 먹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내가 필요한 건 다 얻었으니 이제 이 에너지를 비축해야겠어. 우리의 뇌는 음식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더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4번. 주말에는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데 평일에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꽤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학교나 직장에 가는 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침대에 있게 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죠. 만약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일어나고 싶으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은 얼마나 멋질지를 생각해 보세요. 15번. 달리기를 하면 왜 쥐가 날까? 만약 달리기를 하다가 쥐가 나셨던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이건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피가 몸속에 고르게 퍼질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데 우리의 간과 비장에 남아있게 되죠. 그 여분의 피가 바로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은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 양반을 좀 더 땀 흘리게 하고 참을미를 하게 해야겠습니다. 가끔은 뇌도 재미 좀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골라 즐겁게 감상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